스피커가 방금 지지직거리는 소리. 그 기자님들이 앰프들 개인용 가지고 가까이 줘가지고 서로 보는데 기자님 거리 떨어뜨렸어요. 예, 기자님들이 가지고 줄게. 그래요. 한번 확인해.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 테스트. 마이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서로 그대로 태우면 충돌이 일어나요. 아, 저쪽 스피커하고 저기 애들 마이크하고 타워링. 그래요? 이장 공개하자 거기랑 그랬어? 공개할 때 이거 하고 개인들이 가족이 오늘 다 동영상 무슨 말? 모르겠네. 우리 혁이장 이거 늦게 오신 우리 어머니분께서는요, 뒤에 좌석이 많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자유롭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자간담회는 약 한 6분 후에 점심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주요. 스피커. 생각보다 밖에서 한다니까. 남들은 저쪽에 사람이 여기 대본 있는 거 아유.
데스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냥 이쪽에 앉지. 우리 뭐 묻었어요? 우리 뭐 묻었냐고. 약간 3분 있다가 정식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다들 편안한 말씀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그럼 비춰. 이쁘게 나오잖아. 사진으로 안 나와. 아예 하나 빼셨나 봐. 저 얼굴 너무 정확히 좋네. 아니 못 때웠어. 이거 700명 앞에 그런 게 아니지. 700명 아니지. 내가 딱 몇인데. 900명 앞에 700명 못 써. 지회장님, 이 을신대가 왔으면 인사를 보면 안녕하십니까. 간담회 진행을 맡은 언론홍보팀장 김재희입니다. 오늘은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는 만큼 국민 의례는 생략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인사 말씀에 앞서 취임하신 이후 수없이 많은 성과가 있으나 대표적인 성과인 스마트 축산단지 기반 조성, 원도심 활력 전기사업, 1575 합정동현 교량 설치 공사, 국방 군수산업도시 안초인 주식회사 KDI 유치, 합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추진사업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행정, 기업, 교육, 시민 이 네 가지 요소에 군이라는 요소를 더해 상호유기적으로 협력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4+1 행정과 5총 2부 정책의 시정 철학을 중심으로 시민 행복 시대를 넘어 시민 감동 시대를 열어갈 것을 약속드리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혁신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논산시 광성면 축산단지가 2024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논산시는 이번 조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광성면 양돈단지의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논산시는 완전 밀폐형 스마트 축사 구축 등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탄소 중립형 청정 축산단지를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산기업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와 자회사인 KD솔루션의 무기와 총포탄 제조 공장 준공식이 논산시 양촌면에서 열렸습니다. 두 기업은 대한민국 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할 230mm 우유도탄의 핵심 구성품과 체계를 생산하게 됩니다. 지역이 마주한 소멸위기 상황을 돌아보고 해법을 고민하는 연중 기획 순서. 오늘은 지역 곳곳에 관광 자원을 적극 활용해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는 논산시를 살펴봅니다. 지난달 논산을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체류 시간이 크게 늘었는데 지역에 머물며 돌아볼 수 있는 관광지를 적극 개발한 게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촬영 공간을 재탄생시킨 선샤인랜드. 근대 양식 건축물과 적산 가옥 등 개화기 한성거리가 복고적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한국전쟁 후인 1950년대 거리를 재현한 세트장이 관광객들에게 과거로의 여행을 제공합니다. 2021년 개통한 탑정호 출렁다리도 전국적인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뛰어난 풍광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인파가 몰려옵니다. 우리가 한 40여 명이 왔는데, 같이 왔는데, 이제, 요 탑정호를 한 바퀴 돌고 내려가면은 다시 인원을 해갖고, 관광지를 택해갖고, 요 가까운 관광지를 많다 크니까 한번 가보라고요. 한국관광공사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충남을 찾은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4.2% 늘었는데, 특히 논산시가 13.3%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평균 체류 시간 1,480분, 평균 숙박 일수는 2.9일로 체류 시간은 전년보다 27.7% 길어졌습니다.
연산 문화창고와 강경 근대문화 역사거리 등 지역 곳곳을 잇는 관광 테마를 개발해 그야말로 관광객이 머물며 소비하는 곳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탑정호 종합휴양단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충남의 핵심 관광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 네, 논산의 중심이었던 원도심.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신도심의 발전에 비해 구도심은 그 역할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현실. 좁은 구도로와 교통체증, 협소한 주차장, 만남을 위한 환경과 문화의 부재. 이로 인해 낙후된 도시 환경은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로 이어지면서 신도심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논산시가 원도심과 신도심의 장기적인 균형 발전과 새로운 변화를 위해 원도심 정비에 나섭니다. 우선 원도심의 노후 도시경관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화재시장 주변도로 전신도 지중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이행 협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논산대교에서 논산 오거리까지 전신도 지중화 사업의 1단계 구간에 대해 2024년 정부 지원 그린 뉴딜 지중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9억 4,440만원 확보. 이에 12, 15억 5,660만원, 한전 13억 9,100만원, 통신사 10억 3천만원을 포함해 1단계 사업의 총 49억 7,200만원 규모로 추진될 계획이랍니다. 시는 2024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고 2025년 말까지 화재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전신도 지중화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1단계 화재시장 주변 도로 0.5km, 2단계 반월 초교 주변 도로 0.5km, 3단계 잔여 구간 1.44km로 나누어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원도심의 랜드마크인 논산 오거리와 대교 화상 일원의 도시경관 개선도 대대적으로 추진된답니다. 논산 오거리 일원에 방치된 폐가 등 원도심 활성화에 지장을 주고 있는 방치 공간을 매입해 특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야간 경관 특화 사업 및 미디어 아트를 조성한다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상 강변로를 품고 논산대교 진입구에서 대교까지 다양한 미디어풀과 조명을 설치하고 대교 사거리에서 코하루 아파트까지 강변로 도로 옹벽 벽화 디자인 및 야간 경관, 화지 중앙시장 광장 조성까지 이제 원도심도 시민들이 찾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확 바뀌겠네요. 꼭 필요하지만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논산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도전! 이제 논산이 지롭게 바뀝니다. 네, 다음은 시민의 늘 논산발전과 시민의 행복만을 걱정하고 계신 우리 백성을 시장께서 논산발전과 함께 인산 8기 2년의 성과와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전말에 야외에서 하니까 기분 상쾌하고 소풍은 기분이 안 좋습니까? 늘 이렇게 논산에 굉장히 새로운 목표가 있고 그 새로운 목표가 있어요. 우리 논산의 시민 여러분들과 하고 아주 사이다처럼 시원한 하는 것이 바로 이 백석면 시장의 꿈꾸는 행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과거의 틀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순환을 하면서 비상하는 논산의 행동을 꿈꾸면서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 보니 하나는 사랑할 사람이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세 번째는 간절하게 뭔가 이루고 싶은 소망, 희망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바로 시민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논산을 평가시켜야 된다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어서 지난 2년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논산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서울대기업 공직자 여러분의 얼굴과 끝까지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논산 지난 2년간에 걸쳐서 참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일은 때를 놓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사의 나아갈 방향과 때가 지금 어느 때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이를 실천하는 그 리더의 덕목을 저는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 우리가 미제로만 미뤄두었던 많은 일들이 정말 놀랍게도 다 일으켜 세워서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첫 단추들을 끼워놓았고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 앞으로 3년, 5년, 그 이후면 지금과 다른 농산의 새로운 변화를 크게 기대하셔도 좋다는 이런 확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10년, 20년 희망 공헌이 아니라 단번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가치와 힘의 미래의 행복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예측하는 농사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농사는 일부가 줄어드는 소멸도시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 위기를 딛고 일어서는 그 힘이 이 백성의 시장과 우리 젊은이의 공직자 그리고 우리 11만 시민 모두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침없는 하이킥, 힘있는 농사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조금 더 후퇴시키지 않고 오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전진을 거듭해 왔습니다. 저는 평소의 생각을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승부의 세계에서 승리를 통해서 바로 그 결과를 가지고 바로 신으로부터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가치 창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리더는 바로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리더는 바로 땅은 진시함을 큰 적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늘 마음속에 잊지 않고 또 스스로 절전수범해서 땀을 흘림으로써 우리 공직자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감동하고 농산의 새로운 변화와 내일을 위해서 평론가의 지지와 그리고 희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마음속에서 잊지 않고 실천하려고 그렇게 꿈틀거리며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농산에 4년 5년 후에 변하는 많은 젊은 청년들이 전국에서 우리 농산을 찾아오고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신에 복구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바로 자영업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웃음소리가 만개하는 그리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농산으로 변할 수 있도록 저는 항상 노력하고 그렇게 꿈을 꿉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 농사는 무엇을 먹고 살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를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가치 있는 농사를 만들까 주는 그런 해답을 내줬거나 그런 고민을 한 접근적을 크게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선출직 공무원은 미래보다는 현재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정치적 영달과 자기의 미래와 그리고 우선 민심을 얻는 것은 미래보다는 현재가 더 가깝고 그리고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미래는 세월이 가면 오는 것이고 그때는 항상 제잘거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논산의 미래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드디어 미래를 함께 보는 높은 안목을 가지고 바로 숲과 나무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통한 행동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논산의 시장이지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지만 저는 행정 전문가가 아닙니다. 나는 행정 전문가는 우리 부시장이야. 우리 전화부대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 전문가. 저는 행정 전문가라는 그 생각을 갖지 않고 저는 경영자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영 철학을 접목시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의 생계 질을 높이고 소득을 높이고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이 삼고주의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면서 온 지난 2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언론인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그리고 이해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가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 노사는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아니라 전국에서도 끝없는 가는 그런 시자체를 만드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고 꿈입니다. 이제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향해서 한번 발로되는 때보다 그것이 바로 세계 박람회였고 아시아 한상인대회였고 또 엑스포 그런 세계적인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되면 그때는 우리 논산의 위상이 크게 더 높게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벤처맥이라든가 남을 뒤따라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늘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나는 우리 뒤를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다만 어제도 바로 6.25 74주년 기념 행사 겸 선양 행사에서 전국에서 볼 수 없었던 행사를 해냈습니다. 저는 평소에 시장으로서 시장 되기 전에도 제가 그 행사에 늘 참여를 해봤지만 바로 우리의 90이 다 된 영웅님들께서 바로 그들만이 계신 그런 행사를 치러야 했습니다. 저는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훈이고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나라를 짊어져야 될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누구 하나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못 가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가슴은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제는 대건고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뒤에 모셔놓고 우리 논산의 영웅님들이 함께하는 함께 어울리는 그런 6.25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들 기분이 너무 좋아서 흡족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바로 이것이 신의 행동이다. 이것이 바로 혁신 행동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하고 실천하고 노력해서 다른 지역하고 다른 차별점 있는 그런 행동을 구현해 나가려고 합니다. 간만에 우리 보훈청장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떤 행사도 다 가보고 지금 보고를 다 받았지만 이렇게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논산이 처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어제 표현을 하고 또 가셨습니다. 그만큼 어제는 남들이 쳐다보지 않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까지 세심하게 발견을 해서 바꿔가는 것, 그것이 바로 논산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바로 인프라를 주로 많은 생각을 갖고 사업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이 인프라를 잘 완성하고 또 차질 없이
진행할수록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과제이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소프트웨어 부분에 바로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농업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의 그런 종합행정을 구상하려고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은 농가 소득 3원칙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높여주는 일을 앞장서려고 합니다. 반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반내 산업체를 통해서 우선 소비한다. 국내의 유통망을 다변화시켜서 새로운 유통망을 구축시켜줍니다. 우리 농산의 농산물을 세계화를 통해서 수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농가 소득 3원칙을 정했어요. 이 내용들을 꾸준하게 그렇게 밀어붙여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은 제가 국토부 장관님을 만나서 농산의 여러 현안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농산 역사를 새롭게 신축해서 규모화하고, 지금 저 북광장만 열려있는데 남광장을 열어서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통해서 타고 내리고 할 수 있도록 바로 방향을 바꾸자, 바로 역사를 새로 신축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기획실장이라는 분이 다 검토를 하고 오셨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만 우리 농산의 역사가 한 20년 전에 신축을 했다고 합니다. 30년은 돼야 새롭게 신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 농산은 가능할 수 있는 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사단에 있는 훈련소, 사단 훈련소가 이제 없어지면서, 올해는 2개가 없어지면서 우리 논산으로 다 집결을 하고, 앞으로 3년 이내에 전국에 사단 훈련소가 없어지고 다 논산으로 훈련분들을 집결하게 됩니다. 그럼 더 많은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논산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훈련소의 그 입대 장병들, 면회 장병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의 필요성을 제가 역설을 했고, 바로 우리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북광장과 남광장이 함께 열려서 또다시 새로운 농산의 먹거리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입대하는 날, 면회하는 날은 KTX를 우리 농산역에 더 세워서 더 교통의 편리성을 가져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으로서는 바로 교통의 현실적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우리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또 우리 논산의 시민을 생각을 전달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저 26만 평 상업단지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중앙정부를 감동을 시켜서 3년 넘게 걸려야 될 그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바로 1년 남짓 만에 바로 국토부의 허가까지 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답니다. 올 하반기에 감정이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보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금 챙겨보고 있습니다. 원래 예상보다는 한 3, 4개월 더 땡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대화를 진행하고 있고 긍정적인 신호를 받고 있어서 아주 고무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우리 충남도가 8월 달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우리 논산, 부여, 토산, 보령, 그리고 예산 여기에 같이 포함돼서 산업담부에 신청을 하면 결국 국가가 승인되는 기회발전 특구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것은 거의 크게 변동을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1차적으로 선정이 돼서 농산이 빠졌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우리는 아예 2차로 하려고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8월 정도에 충남도에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대부분 그대로
승인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각종 세제 지원, 재정 지원, 또 상속세 감면, 또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등이 5년간 거의 전체가 다 100% 감면이 되고, 그 이후도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파격적인 기업에 기회를 주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 코리아 디펜스, 풍산, 또 알루코 등 약 40만 명의 산업단지와 거기에 굵직한 그 기업들이 다 여기 포함이 되어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가 지금 빠르면 7월 말 정도에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도 우리 논산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약 100억 원의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논산이 이렇게 핫하게 하는 일마다 다 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백성윤 시장한테 용기 한번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논산 시민과 논산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백성윤입니다. 저는 개인의 영달과 정치적 목적과 그리고 다음에 2선하고 3선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 논산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는 그 길을 저는 뚜벅뚜벅하는, 그리고 오랫동안 논산의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오직 바라는 것일 뿐,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 정치를 영달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늘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당 소속의 단체 장이긴 하지만 제가 시장을 맡은 이상은 정당을 초월해서 논산과 시민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내 편, 우리 편, 바로 정의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바로 정치적 철학이기도 합니다. 정의가 내 편에 쉽게 희생되면 그 나라는 결국은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역사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논산을, 우리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편갈기를 떠났어요. 지금은 바로 혁명의 시대, 단합의 시대, 함께하는 시대에 맞게 우리 시민 여러분의 바로 생각을 보듬고 언론인 여러분의 생각을 같이 합치시켜서 오직 논산의 한계, 논산의 사는 변화와 시민의 행복과 그리고 감동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논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제가 꿈꾸는 미래의 논산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열정을 다 바쳐서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으로 한 길만을 걸어갈 것을 언론인 여러분 앞에 그리고 시민 여러분 앞에 맹세하면서 오늘 편안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특별한 격이 없이 여러분께서 질문을 주시거나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또 솔직하게 진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념의 소위를 정리할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시장님과 언론인과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시정 관련 질문만 질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시고는 제자리에서 고소하여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소라 똑같이 그냥 이렇게 소속하겠습니다. 말씀. 네. 마이크 드려야죠. 마이크를 여기서 보셔야 딱 보일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딱 보시다가. 우리 저기 JBS 박기숙 기자님이 먼저 첫 번째 질의를 하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JBS 시장님께서 일자리를 만드시는 이유가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5촌 2도. 네, 맞아요. 예, 예. 5촌 2도 프로젝트 때문에
논산 내에 기업 주식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시장에 오천 이도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오천 이도는 자 이제 행정 아까 말씀드렸죠? 그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일자리를 많이 만드시는데 기업들이 앞으로 시니어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그 행정은 이제 하나만 지금 해서 우리가 융복합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같이 요소를 합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행정뿐만이 아니라 교육도 그다음에 또 행동도 또 우리 시민의 생각도 이런 지역도 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같이 플러스 이것이 4 플러스 1의 행동 아닙니까? 우리 군인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군인이 있기 때문에 논산역을 새로 지을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전에 그런 생각은 못했지요. 과거에는 군인을 늘 밀어내고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을 생각했지만 이 4 플러스 1에 바로 군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필요한 것은 군인을 통해서 설득하는 거죠. 우리 군부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정부는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4 플러스 1의 행동이고요. 지금 저희가 약 9천억이 넘는 그 소야 유치를 지금 받았어요. 이것이 잘 실천이 되면은 약 한 4,500명 정도 넘는 그런 인력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시작된 것이 가장 빠르게 시작된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완성이 되는 30년도 지금 28년도까지 좀 땡기려고 그러면 약 450명에서 500명 그 다음에 협력사들이 또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일반 직원들까지 또 우리 새로운 신규 직원들까지 하면 1000여 명이 가까운 그런 인력들이 우리 논산에서 동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논산의 미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 정책이 안 들려요. 인구수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걸 잘 이해를 했는데요. 문제는 저희 40대, 50대들은 은퇴 후에 삶의 그 대책이 논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의 이제 생명 뭐라고 그랬지? 사망 연령이 올라갔다고 들었어요. 연금과 자신의 이제 저축만으로는 노후가 보장이 힘들고 또 복지만으로는 자기 삶의 보장이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시니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그들이 스스로 자립을 해서 노후를 오랜 시간 잘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논산시에서는 이런 시니어의 은퇴 후에 시니어의 삶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 논산은 농업 의존도가 생겨도 한 도시이죠. 그래서 이제 농업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노동력을 많이 필요했던 부분들을 조금 완화를 시켜서 노후에도 소득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의 변화를 위해서 꿈을 꾸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로운 일자리 들어오면 거기에 신규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시니어 클럽들, 은퇴한 분들이 경력이라든가 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활동 능력이 있는 분들을 수시로 매칭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금 노동력이 부족하고 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같이 병행해서 신규 일자리와 또 기성세대 일자리를 같이 병합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터들을 만들어가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농업대로 또 시니어 농업도 별도로 만들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노동력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서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기업을 통해서 새로운 숙련, 경력, 활동 능력이 있는 분들이 기업에서도 그분들이 소유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잡아가는 거죠. 그렇게 지금 구체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협의를 좀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시장님이 2년간 해오신 업적이나 아니면 성과 그리고 앞으로 기존에 관해서 일반 시민들은 이걸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고 이것에 대한 정보를 잘 습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간결하게 어떤 홍보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 이 정보력이라고 하는 건 시민한테 전부 다 알려드릴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이제 행정
기능을 통해서 활용이 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노출이거든요. 그리고 논산의 노출. 그래서 아까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거리가 만들어졌다는 말이죠. 홍보의 효과가 크다. 바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제가 언론의 사명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언론인들의 고맙다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언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언론에서 메꿔주시고 채워주셔야만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언론인들에게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 홍보실에서 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말 아마 기능 개편도 조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홍보 기능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충청신문의 유장희 국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게 이런 거냐면, 자, 우리가 해외 박람회라든가 딸기 산업 엑스포라든가 이렇게 큰 이슈거리를 만들어내니까 전국적으로 굉장히 관심사항이 되는 거예요. 논산 딸기가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내요. 어제 그저께 박정규 킹스베리 회장하고 우리가 통화를 했는데, 자기 딸기 한 그릇에 우리 평점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겁니다. 7천만 원 정도 소득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은 서서히 알게 되는 거죠. 갑자기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들의 일이 바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서서히 지나가 보면 그 부분들을 이제 완벽하게 마음으로 소화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직 뭐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면담에서 열심히 일에만 열정하시고 또 일에 바빠서 또 뉴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실 수 없는 분들까지도 다 알게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나중에 이제 변화로서 체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느껴가는 거예요. 급하게 생각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지 않게 서서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네, 저희 다음은 충청일보 유장희 국장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마이크가 별로 좋지 않아요. 됐습니다. 충청일보 유장희 기자입니다. 먼저 시장님 취임 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린 자리니까 먼저 덕담부터 해야겠죠. 제가 언론의 시각으로부터 지난 2년을 평가할 때 시장님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시민의 인정을 받았다, 신뢰를 받았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가 애양심을 바탕으로 한 위민의 진정성, 이것이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산의 100년 먹거리 한압으로 설정한 군수산업도시 조성, 높이 평가받습니다. 세 번째, 이 합정호 개발의 걸림돌이었던 산림보호구역 해제라든가 양돈단지 악취 문제 해결, 이걸 민첩하게 해놨습니다. 역대 어느 시장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높은 평가가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조금 전에 들어왔던 그 미래비전, 장미핀 미래비전 좋습니다. 근데 미래비전도 좋지만 당면의 현실 민생 문제 해결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경제가 지극히 나쁩니다. 근데 이를테면 배고른 아이들 자식들 앞에 두고 야, 한 달 위에 있을 이웃집 큰잔치가 가면은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무책임한 가장, 무능한 가장이 되지 말자는 취지죠. 그런 중에서 중도 상인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현재에서 현재 쉽게 뽑을 수 있는 카드가 지역화폐 확대 활성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부분이 상인들이 느낄 때 굉장히 소극적이다, 전임시장식으로도 오히려 못하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이 부분이 지역화폐 정책이 민주당 정책이어서 혹시 시장님께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건 아니신지 그거에 좀 답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과학용농화, 규모용농화가
대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농가들 일부 자본 농가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90% 이상이 나머지 영세농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고 경쟁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시장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수출 정책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것이 그 문제 해결의 답이라고 보시지 않습니다.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실될 소득이 된 부분, 경쟁력 상실된 소득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정부가 해주면 더 좋겠지만 딴짓하고 있으니까 지방정부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 돈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대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소득을 할 수 있는 영농 아이템을 개발을 해줘서 그들에게 제공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는 어떻게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아까 제가 소개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책이다 이렇게 해서 소유시키거나 배제시키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우리 논산의 또 재정적 여러 가지 상황을 체크를 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인구가 결국은 줄어들면 가장 제일 먼저 피해본 것은 자영업자들입니다. 결국은 임대를 써붙이고 또는 매매를 써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분들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의사의 표시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월 바로 시장문화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상인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지역화폐 문제도 제가 이번에 이제 추경에 한 100억 정도 지금 더 담았죠? 네, 지금 추경에도 100억 정도 더 담아서 우리 지금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늘려서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 100억 정도 더 담았습니다. 담아서 이게 추경이 통과가 되면 영세 상인들한테도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소상공인이하고도 여러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부담을 해서 강론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수시로 지금 우리가 안내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영농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을 늘 보조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습관화되거나 안 된다. 본인들이 스스로 어떻게 진짜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낼 것이고 어떻게 연구하는 농업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시켜서 결국 수익하는 농업을 만들어갈 것이죠. 이 자생력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지금 농업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취해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하나 좀 생산의 가치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농가 발전, 농업 발전 5대 원칙이 거기에 첫 번째가 농업 비용을 절감시켜주자. 이렇게 하는 이용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충남대학교 생명과학대하고 미생물을 연구를 해서 지금 잡지 못하는 해충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을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연구해서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있는 것보다는 낫기는 하지만 이미 개발이 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충을 지금까지 잡지 못했던 것을 해충을 잡을 수 있는 또 미생물 연구를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또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비용에 대한 절감을 해서 무료 공급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스마트팜 정부에서도 우리 충남도에서도 전국적 장려를 통해서 우리가 스마트팜의 확산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스마트팜은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무료로 다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특정인들한테 결국은 또 혜택을 주고 또 농가 소득도 양극화에 또 심화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전 농가에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는 만큼 그래서 논산은 바로 논산 생활형 스마트팜이다. 그래서 지금 있는 비닐하우스를 조금 더 규모화하고 또 비용을 절감을 시켜서 또 저녁에 있는 삶, 또 소득이 있는 그런 농업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주자 싶어서 이제 올해 2년차 연구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 부분들이 다 이제 다 지금 세밀한 분석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분석을 토대로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해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비닐하우스에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조리융자 또는 지원을 통해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바꿔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10동의 비닐하우스 농업을 했던 분들이 6동 정도만 하면은 10동의 효과를 내는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시간적 전략도 하고 소득의 문제도 없이 만들어가는 것,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연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논산의 농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강정의 젓갈이 너무 짜고 늘 병 속에만 들어가 있었던 우리 상품을 지금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지금 개발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시연을 했는데 조금 더 보충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지금 그 부분을 보충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아마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젓갈 고구마 축제 때 그걸 선보이게 되면 아마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젓갈을 다시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 늘 이 병속에 들었던 젓갈이 이제는 조그맣게 공기에 쌓여 있어서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드라이시킨 그런 새우젓이 아마 이제 상품으로 선보이게 될 것이고, 이것을 그냥 필요할 때마다 물에다 톡 이렇게 음식에다 넣으면은 바로 식감까지 살아나는, 그래서 새우가 그대로 다 덩덩 뜹니다. 살아나는 그런 새우젓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비용을 절감시켜줌으로써 수익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모든 것을 다 뒤에서 뒷받침하면서 호조함으로써 하려 보면 농업에 바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만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또 우리가 이제 국제 여러 조약에 의한 그런 지원 부분에 대한 만큼 거기에 또 맞게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것도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컨설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유통지원과에서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또 우리 바이오 연결이라든가, 전체적인 또 상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농가가 또는 우리 사업자가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대신해줌으로써 비용을 절감시켜줘서 수익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비용을 절감시키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바로 농사는 그렇게 선진 농업을 통해서 연구하고 또 실험하고 그래서 농가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것이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다음은 저기 충청 우리 이영민 대표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시장님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논산이 여러 가지로 밖에 굉장히 기자가 말한 대로 많은 변화를 이룬 것 같습니다. 그 시장님께서 줄곧 농업하고 북방도시 산업도시를 만들어서 논산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신다고 하셨는데, 코리아 디펜스 이후에 코리아 디펜스를 유치하시고 난 이후에 시장님께서 작년인가 뭐 공식 석상에서 그 외에도 많은 그 국방산업 기업들을 많이 접촉하고 있고 줄줄이 논산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떠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우리 국방산업은 바로 국가의 전략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보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국가의 또 지역의 든든한 재정적 기반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략 산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당근해서 가져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방위사업청이 27년도에 대전에 다 이제 이전이 완성이 되면 그 중심으로 해서 그쯤에서 관계된 우리 국방산업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바로 어떤 분들은 코리아 디펜스가 갈 데 없는 것들을 우리 논산의 양촌에 유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갈 데 없어서 유치한 것이 아니라요. 바로 그 방위사업청의 철저한 설계와 또 완공, 그 다음에 생산과 또 그런 여러 가지 지도를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 방위사업청과 가까운 곳에, 그 중에 편리한 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양촌이 바로 톨게이트를 타고 갈 수가 있는 그런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양촌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이전할 것을 대비해서 이 사람들이 미리 와서 동지를 튼 겁니다. 그런 상황처럼 지금 이제 우리 국방연구원이라든가 또 MRO라고 해서 이제 우리
무기체계의 정비센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전력무기 지원 체계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현대 노템하고도 또 아직 결과는 없지만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코리아 디펜스가 여기서 드론 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론도. 그래서 드론도 우리 논산에 어차피 유치할 거니까 드론 공장도 우리 논산에 와서 또 유치가 될 수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정명문 대표하고 대화를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상황들은 이제 시간을 가면서 계속 협상을 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이게 시작도 되고 중간 정도 가야 그 사람들도 이 산업단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 오자고 했었는데 지금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맞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서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전략적으로 몇 개를 가져와야 되는가를 봐가면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가 지금 약 490억 정도 예산이 이미 기획재정부 실사단이 다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미 이제 5억의 국방로봇 상용화장에 대한 필요한 5억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490억, 500억 이하로 잡아서 우선 이제 개발에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담아내는 그런 이제 단계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2030년도인데 28년도에 땡겨라고 합니다. 지금 두란 도지사님하고 같이 땡겨지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연구한 것을 생산, 실험, 실증할 수 있는 첨단 바로 국방산업의 기업이 약 60개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저희가 말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우리가 유치해서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100만 평짜리 바로 국방산업단지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이해로도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한화가 지금 코리아 디펜스가 사실은 한화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조금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아주 그분들이 정말 흡족하게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야 우리 논산에 혜택을 내가 많이 받았다. 논산이 뭘 내가 도와줘야 될까? 미안해서라도 좀 도와주게 만들어줘요. 제가 지금 그런 감동의 행동을 합니다. 중앙정부를 가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가 축산단지도 그분들을 설득을 시키고 감동을 줬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 근무하면서 전국의 시장 군수님들이 사업을 봐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백성현 시장님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감동을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간을 두고 바로 방위사업 청해논산 27년도 오길 즈음에서 그때쯤 이제 중간쯤에서 바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여러 기관들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방위사업 정도 제가 이제 딱 한 4개 정도 방위사업 통해서 움직일 수 있으면 논산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하고 지난번에 신법철 차관 때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만두셨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7월 중순경에 바로 방위사업청장도 만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구체화하고 다른 어떤 또 대상의 그런 기업들이 있는지 이렇게 지금 물색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은 우리 굿모닝 논산 김용훈 대표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굿모닝 논산 뒤에 있습니다. 예, 뒤에. 우리 백종현 시장님 취임하신 2주년 같이 하는 모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2년 쭉 지켜보니까 야 우리 백종현 시장 참 최고다. 우리 이 논산 제2의 그 도약기를 튼실하게 준비하는 것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싫지만 속상해하는 소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도민체전 성적을 가지고 우리 시의 성장세의 가늠자로 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인가요? 76회 충남 도민체전 꼴찌나 다름없는 13등 했고 지난해에는 8등 했습니다. 역대 이렇게 저조한 성적이 없습니다. 논산시가 체육회에다가 1년에 쏟아붓는 예산이 20억에서 25억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논산시의 담당 그 주무부서도 있습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시민들에게 깊은 절망의 심연에 빠지도록 했는지, 이것을 더 두고 보실 것인지, 아니면 특단적인 조치를 하셔서라도 이 운영의 변화를 주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각오가 이미 서셨을 것인데 그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년에 1조를 운영하는 논산시 살림살이, 이거 앞으로 시장께서 구상한 대로 정말 제대로 하고자 하면 국회의원과 시장의 협력관계는 찰떡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민사회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어떤 행사장에 가니까 국회의원 당선됐다고 하는 분 말씀이 백성현 시장과 힘을 모아서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가겠습니다, 이래서 박수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직 고발한 거 취하 안 됐습니다. 도대체 그래 놓고 가는 곳마다 논산시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논산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열심히 하겠다. 정말 납득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이 화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국회의원 당선된 분이 우리 백성현 시장 시기해서 저희 12년 동안 했던 거 그냥 취임 2년 만에 그냥 얼기설기 앞서 나가는 것 같으니까 시심해서 아웃시키고자 하는 그런 책략이라도 가진 것인지, 이제는 이 시민사회가 술렁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백성현 시장을 지난번 선거에서 당선시켜줬던 그 60%가 넘는 분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 이게 꿈틀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백 시장도 나서야 되지 않냐? 논산시에서 행하는 모든 큰 행사 국회의원 오거나 마나 투명인감 취급해버릴 수 있지 않냐? 국회의원한테 꼭 축사 순서 주라는 거 없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우리 논산이 어떤, 이 일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이냐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취임 2주년에 정한 기자 간담회 석상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시민사회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그 지금 의중 그리고 각오가 있으시다면 그 두 가지를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그 독립체전 그 성적에 대해서는 책임자인 저로서 상당히 부끄럽고 우리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체육에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것은 꾸준한 그 지원, 또 관심, 그리고 또 연마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체육 활동의 그 성적은 잘 아시다시피 평소에 꾸준한 훈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자신감에 찬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같이 다 포함돼야 되는데 뭐 하나가 조금 여러 가지 맞춰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제가 책임을 묻긴 하지만 과거와는 또 이제 그 행정 체계가 또 많은 변화가 돼서 우리 체육계 차원에서 또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이걸 좀 더 꼼꼼하게 제가 세심하게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선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체육의 인프라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크게 못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체육인들한테는 자존감을 상하게 할 수 있던 그 체육의 인프라가 부족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원인도 있었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기회를 못 가졌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렇습니다. 각자 알아서 그냥 취미 활동을 하시다가 없이 대회라고 해서 나가니까 결국 승부도 좋을 리가 없을 것이다. 제가 금산에 가서 작년에 도민체전, 올해는 바로 보령에 가서 서산에 가서 도민체전 이런 체전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우리보다도 재정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금산이나 다른 지역들, 보령도 마찬가지죠. 가봤더니 거기는 면 하나를 아주 통째로 체육타운으로 만들어서 여러 시설들이 그때 들어서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부러운 것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강산동에 2만 1000여 평에 바로 공동묘지를
바로 새로 개발을 해서 이번에 좀 추경에 한 20억 정도 보상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체육 인프라 조성을 통해서 약 2,500명 정도가 들어가는 우리가 체육관을 지금 신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외에 나머지 부지는 우리 체육인들이 누구는지 와서 배드민턴이니 또는 테니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체육관은 한 2,500명 규모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중앙정부하고 무슨 수가 있어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체육인들한테 우리는 당당한 자부심으로서 심어주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체육계 주관으로 했었던 여러 체육 시스템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를 한번 전체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그래서 부족한 것을 메꾸고 필요한 것은 또 영입을 했어야지 획일된 내년의 성적은 개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국회의원과의 갈등 문제인데, 저는 제가 정치적으로 한참 제가 선배고, 그 인생으로도 상당한 선배였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늘 사람은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뿐, 그러나 그렇게 남의 뒷덜미를 잡아서 남의 다리를 걸어서 저의 욕심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했으면서도 지난 13년간 묵묵히 싸움을 하거나 그런 나쁜 모습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드릴까 봐서 제가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그렇게 꿋꿋하게 참고 지난 세월이 13년이었습니다. 우리 황명선 시장 3선의 도전을 통해서 시장들을 잘 훌륭하게 잘 수행했고 또 국정까지 되었습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하면 논산에 대한 미래 비전을 통해서 논산은 어떻게 잘 살까 할 것인가, 우리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바로 이 리더인 시장은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크게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많은 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의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낭비적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으나 그런 부분을 제가 평소에 철학하고는 너무 맞지 않았어요. 제가 그 김장수 전 국회의원 후보 그 출판 기념회 가서 인사발동에서 그런 하나의 경각심을 얘기하는 것이지 누구를 특별하게 지칭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누구를 성함을 뭐해서 누구를 찍어라 말아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바로 국민의 앞에 서겠다고 하는 그 위정자들, 리더는 바로 국민의 혈세인 그 예산을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절감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인식이 평소에 노력해야 된다는 제 가지고 있는 철학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가슴이 아팠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제가 결국은 고발을 당하고 경찰청에 가서 제가 중앙경찰청에 가서 7시간 조사를 받고 그런 결과입니다.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꼭 그렇게 보복식으로 우리 갈등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걱정거리를 끼쳐드리는 것, 그것도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한없이 포용하고 필요한 것은 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같이 자료를 주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그 공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일부 이념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몇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반대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서 공강요청에 자료 요청을 했다는 그 보고를 제가 받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지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을 떠나고 또 생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고요. 논산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미래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 해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논산이 먹고 살 거리라고 하면서 가장 지금 전국에서 비전 제시가 잘 됐다고 하는 그 국방산업을 바로 홈점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판단됐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대단한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불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선배의 입장에서 제가 지금 시장의 입장에서 우리 시민의 생각을 잘 담아서 포용을 하고 함께 가는 그런 우리 정치 매너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늘 편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백승희 시장과 황명선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크게 내가 두 팔을 벌려서 포용할 것이고
함께 감싸 안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저를 고발을 한 것을 취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법이 심판할 것이고 우리 시민이라든지 그것을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차려서 심판해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로지 시민만 여러분만을 보고 함께 또복또복 걸어갈 뿐 제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허용합니다. 갈등과 불만이라는 표현을 하지 마시고 유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갈등의 요소가 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국회에서 우리 혁신사례 발표가 있어서 가는 길에 제가 사무실 다녀왔습니다. 강서시장 사무실 다녀와서 제가 바쁜데 약속은 하지 않고 갔지만 또 다른 일정 때문에 가서 또 사무실도 구경하고 그 직원들 고생한다고 제가 격려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 조금 더 걱정 안 해주십시오. 예, 오늘도 벌써 간담회 시간이 1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이스데이 최춘식 국장님의 의견, 보기한 의견 듣고 우리 간담회를 마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 마이크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만나면 물어봅니다. 시장님 잘하고 있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내가 듣기로는 80점은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점수도 100점 만점에 시장님 자신은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사는 만사다. 제가 칼럼도 여러 번 써봤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우리 시장님 인사 철학이 좀 잘 가고 있다. 이 평도 또는 대중적인 편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그 인사 철학이 특별하신지 그 답변 두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자신을 뭐 점수로 제가 몇 점 정도 된다 이렇게 제가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까 땀은 진실함의 흔적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땀 흘리는 사람의 그 땀은 진실함의 흔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시민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알아주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점차적으로 알게 되면 백성의 생각을 많이 공감해 줄 거다 이렇게 믿고 있고 80점까지 주시다고 그 점수 너무 감사하게 고맙게 하고요. 부족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늘 제가 끊임없이 저는 24시간 또 개인의 영달과 또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한 번도 고민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행동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것이고 또 중앙정부는 어떻게 설득할 것이고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새롭게 발굴하기 위해서 혼자의 시간을 가끔 많이 갖습니다. 그거 위에는 다른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요. 조금 바보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여행 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술 먹고 어디 놀고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 답답하게 참 살아온 사람인데 다만 그 부분이 일로서 다 쏟아부어서 우리 논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점수는 우리 각자 우리 시민들께서 주시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사 문제는 참 제일 어렵습니다. 저는 시장이 인사의 힘이 인사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사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고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다 해주고 싶은 분들이고요. 다 훌륭한 우리 공직자들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맨날 며칠 좀 고민을 합니다. 과거에는 제가 승진자만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체크가 됐는데 이번에는 조금 우리 과장, 국장 그리고 우리 팀원들이 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이를 좀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틀을 다 흔들어서 다시 짰습니다. 제 스스로 다시 짜고 또 우리 오랫동안 또 행정적 경력이 있던 우리 국장들이나 우리 부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려고 조금 틀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팀워크를 이뤄서 지금보다 조금 더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시스템을 가져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이제는 방해는 좀 제가 인간적으로 연령도 좀 봤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진급을 못해서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는 이제는 성과를 중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서에 그런 책임자 그런 분들이 결국은 신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넓혀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내가 열심히 하면 나도 발탁이 되고 나도 진급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국장자도 그리고 국장자님 제가 가서 중앙정부 여러 번 설득을 시켜서 결국 판철시켰습니다. 국장자리 하나가 지금 농산경제국장자리가 생겼죠. 연말쯤에는 우리 인건비 예산 총액에 오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국장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이번에 그렇게 조금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에는 국장자리 하나 더 만들어서 과장되면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장돼도 열심히 일해야 국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넓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지금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여성들도 제가 이 신급자를 보니까요 지금 전부 여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뛰어서 남성도 하나 끼워줘야 될 그래서 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 여성들도 이렇게 이제 새로운 변화에 지금 많이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성도 국장 하나 만들어줄 시대 됐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여성들한테도 기회를 주고 또 남성들 유능한 분들한테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고를 좀 늘려서 그래서 이게 예산이 뭐 총액 기준에서 하는 거니까 더 늘어날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논산한테 새로운 조직에 변화를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마 진급자는 발표가 됐고요. 오늘 부서 이동에 대한 아마 오후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좀 틀이 조금 변화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지금까지의 인사의 틀은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잘 우리 직원들을 개인 파악을 다 못한 입장에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틀이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틀이 안 맞아주면 그래서 했는데 이제는 제가 우리 직원들을 개개인의 여러 달란트를 알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같이 조화를 만들어서 한마디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 3주 때 이를 날짜 일정 잡지 않고 계속 사람과 대조해가면서 그렇게 고민을 해서 한 흔적이 이번에 인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조영 기자님 또 궁금한 거 안 계시나요? 배고파요. 네? 배고픕니까? 그러면 또 구체적인 말씀은 식사하시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 또 지금 오늘 못다 하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카톡이나 전화를 주시면 거기에 답변을 또 성실하게 또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인천철기 2주간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에 저희가 식사를요, 당초에는 한 7분가량 되는 산수정 걸어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더위 때문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 조그만 미니버스를 저희 대기해놨습니다. 앞에 조금